자, 지금부터 도형의 방정식의 마지막 쏟아놓은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점과 도형의 평행 이동을 구분해서 설명하라는 얘기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얘기는 점의 평행 이동이죠. 한번 해볼게요. 점의 평행 이동. 얘는요, 점 P가 이렇게 있었어요. x, y. 이 녀석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시키고 다시 그 결과를 y축 방향으로 n만큼 동시에 이동을 시켜버릴 거예요. 그러면 요 보조적인 요 점을 P1이라고 한번 중간 거치는 점이라고 본다면 x축으로 n만큼만 이동했으니까 얼마가 되죠? x 플러스 m, y가 되죠. 맞습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y축 방향으로 다시 n만큼 평행 이동해서 이제 그 점을 P 다시다 이렇게 놓으면은요. 그 녀석은 y 좌표가 새롭게 얼마가 추가돼요? n만큼 더해지면서 P 다시는 x 플러스 m, y 플러스 n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가 P에서부터 P 다시까지 다이렉트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 이거를 점에 뭐라고 한다? 평행 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Px, y를 앞으로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 영어로는 shift 이렇게 해주면 평행 이동된 점은 새롭게 뭐가 된다? x 플러스 m, y 플러스 n이 된다. 이렇게 확인하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네. 두 번째, 점의 평행 이동 자체는 그대로 더하라는 만큼 더해주고 빼라는 만큼 빼면 돼요. 그죠?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면 더해주고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면 빼면 됩니다. 자, 도형의 평행 이동서부터는 이게 좀 달라져서 골치 아파요. 도형의 평행 이동. 자,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을 뭐라고 배웠냐면은 fx, y는 0이라고 배웠어요. 이 녀석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똑같이 n만큼 평행 이동시킬 겁니다. 그랬을 때 얻어지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을 내가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가 메꿔볼 건데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도형의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취의 방정식의 원리를 이용해서 도형의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더라. 그러면 볼게요. 어떤 예를 들어서 원이 하나 있다라고 봅시다. 이 원 위에 있는 움직이는 동점을 내가 P라고 했을 때 P가 x, y죠. 맞습니까? 근데 이 점 P가 움직이는 이 원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라고 했을 때 이거 전체를 x축 방향으로는 n만큼 y축 방향으로는 n만큼 평행 이동시킨 새로운 점의 자취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나는 P 다시라는 점은 x 플러스 m, y 플러스 n이 된다는 거를 점의 평행 이동에서 위에서 배웠죠? 우리가 보통 새로운 점의 자취를 구할 때 자, 두 개의 점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누구 때문에? P가 원래는 원 위에 움직이는 점이었고 P 다시는 새로운 점의 자취를 구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점의 x좌표와 y좌표를 원래 있던 점으로 표현을 했으면 최종적으로 더 이상 이제 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얘를 새롭게 선생님이 뭐 x 다시 y 다시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뭐냐? x 다시하고 y 다시가 만드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이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x는 x 다시 마이너스 m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y는 y 다시 마이너스 n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이때 x하고 y가 x, y가 누구 위의 점이었어요? 원래 있었던 원 위의 점이었었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x하고 y를 원에 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찾아놓은 이 관계를 이 원방 정식에다 대입을 합니다. x 다시 마이너스 m이 들어가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n, y 다시 마이너스 n이 들어가서 제곱해서 그것이 뭐가 된다? r 제곱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점이 평행 이동된 새로운 점을 x 다시, y 다시라고 봤을 때 그 x 다시와 y 다시가 만드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을 찾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원 방정식으로 자취의 방정식 구하듯이 우리가 예를 들어봤는데 이걸 일반적으로 바꿔주면 원래 fx, y는 0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이 똑같은 방법으로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되면 새로운 점 우리가 아까 말했죠. 모든 점이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x가 x 플러스 m, y가 y 플러스 n으로 바뀌면서 그 바뀐 점을 새롭게 x 다시 y 다시라고 놓으면 x는 x 다시 마이너스 n, y는 y 다시 마이너스 n으로 바꿀 수 있었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박스에 있는 녀석을 이 기존에 있던 도형의 방정식의 x, y 대신에 대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랬더니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이 얻어지는데 걔가 뭡니까? f의 x 다시 마이너스 m, y 다시 마이너스 n은 0이라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이 나왔죠. 그래서 이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에서 x 다시 y 다시를 기존에 있는 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놨으니까 그냥 지워서 x 다시 y 다시가 이거 위에 있는 모든 점이다라고 봐도 되지만, 그죠? 이렇게 생각해도 되잖아요. 여기에 요 식을 만족하는 애가 x 다시 y 다시니까 결국 x 다시, y 다시가 p 다시인데 이거는 누구 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새로운 도형 x 마이너스 m, y 마이너스 n은 0이라는 도형 위에 있는 거죠. 맞습니까? 위의 점이다. 자, 그러니까 결국 내가 지금 누구의 자취를 찾고 있었냐면 새로운 점 x 다시 y 다시의 자취를 찾고 있었죠. 도형의 방정식으로서 원래 있던 점 p라고 하는 녀석 x, y는 기존에 있는 도형의 방정식 fx, y는 0을 만족시켰지만 새로운 점 p x 다시 y 다시는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원리를 적용해서 얻어낸 지금 박스 치는 식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x-y-를 그 도형의 방정식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이라고 봤을 때 그걸 따로 떼서 그냥 p-를 x-y-라고 놓고 그 녀석이 있을 수 있는 도형의 방정식은 fx-m, y의 아니 y-n은 0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했니? 그래서
위 박스에다가 뭘 써주면 된다? 지금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더 써주면 되겠지. x2, x, y는 0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은 뭐가 되더라? f의 x-n, y-n은 0이 되더라. 이거 위에 누가 있다고요? 새로운 점 p 다시인 x 다시 y 다시가 이 방정식 위를 움직이고 있다고요. 우리는 x 다시 y 다시가 만드는 자취의 방정식을 찾았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해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도형 함수를 평행 이동하면 x라는 문자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되고 x-m이 들어가면 되고 y라는 문자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된다? y-n이 들어가면 된다는 거를 원방정식 하나를 놓고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보고 걔를 일반화 시켜봤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갈 건데 두 번째 얘기. 점과 도형의 이제 평행 이동 끝났으니까 대칭 이동들을 설명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관계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관계식이 만들어지는 원리도 평행 이동의 식을 평행 이동에서 도형의 방정식을 찾았던 그 원리처럼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그 원리를 그대로 다 적용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가 보면은 이제 첫 번째 x축 대칭 이동. 먼저 점부터 보자고요. P라는 점이 x, y가 이렇게 x축에 대해서 있었어요. 이 녀석을 x축 대칭 이동시키면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 연장선만큼 추가로 더 갔을 때 같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 P 다시가 생긴다. 그래서 얘는요. 그 좌표를 몰라서 x 다시 y 다시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찾을 수 있어요. x 다시는 x 좌표가 그대로 유지되니까 x고요. y 다시는 y 좌표가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y가 될 거라고요. 맞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1번 점에 대한 공식을 만들어 드리면 점 x, y를 무슨 축 대칭시켰더니 x축 대칭시켰더니 새로운 점이 p 다시 x 다시 y 다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녀석이 결국은 x 다시는 뭐랑 같아졌고 x랑 y 다시는 뭐랑 같아졌다? 마이너스 y랑 같아졌다라는 거를 이용해서 여기 점을 평행 이동하는 거는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 거고요. 문제는 항상 도형의 평행 이동, 도형의 대칭 이동이 문제예요. 여기서 도형의 대칭 이동도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듯이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도형은 원래 점 P가 만드는 도형이 예를 들어서 이런 도형이 있었는데 얘를 내가 x축 대칭 이동시키면 이런 새로운 원으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이 도형의 방정식이 fx, y는 0이었을 때 이 도형을 x축 대칭 이동시키면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이 뭔지를 찾아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x, y가 만드는 식이에요. x 다시 y 다시가 만드는 식이에요. x 다시 y 다시가 만드는 관계식을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x 다시 y 다시가 만드는 관계식을 찾기 위해서 지금부터 자취의 방정식 구하듯이 fx, y는 0을 똑같이 x축 대칭 이동시켜 보면 자, 어떻게 된다? 자, 이 부분을 선생님이 이제 채울 거니까 박스로 만들어 놓고 자, 새로운 점은 뭐였어요? 나는 x-y-라는 점으로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유도를 해보면 p-를 x-y-라고 놓고 x-는 x, y-는 y였죠. 맞습니까? 아니, y-는 뭐였어요? 마이너스 y였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x는 x-고 y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y가 되죠. y-가 되죠. 근데 그 x, y가 만드는 관계식은 어디 위에 있었던 점이에요? 이 x, y는 f의 x, y 이퀄 0을 만족시키는 그런 x, y였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대입할 수 있어요. 대입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녀석이 뭐가 나오죠? f의 x 다시 마이너스 y 다시는 얼마라는 게 나와요? 0이라는 게 나오죠. 그럼 이걸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결국 x 다시 y 다시가 p 다시가 지금 새롭게 만들어낸 이 관계식을 만들어주는 거죠. x 다시 y 다시 관계식이죠. 그러니까 x 다시 y 다시가 이 관계식 위에 있었던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자고요. 즉 p 다시라는 점, 즉 대칭 이동된 새로운 점 x 다시 y 다시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 fx, 마이너스 y는 0 위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 위에 모든 점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가 새로운 점의 자취가 된 거죠. 누가? fx, y는 0이라는 애. 그렇게 얻어졌기 때문에 이 네모 박스에도 뭘 채워놓으면 된다? 지금 구한 녀석을 채워놓으면 된다.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 fx, y는 0이 뭐가 되면? x축으로 대칭 이동되면 이 녀석이 그대로 들어간다고요. x-y-가 만드는 녀석은 이 박스가 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이미 도형의 방정식을 찾았기 때문에 다시를 거기다 표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냥 x-y 그 위에 있다는 거잖아. 그런 점이. 그래서 그 다시를 빼놓고 그냥 일반적인 x-y 식으로 만들었더니 f에 뭐가 되더라? x, 마이너스 y는 0이다라는 방정식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예. 그러면 도형의 방정식이 그런데 세 번째 함수도 똑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 y 이퀄 fx라는 함수를 마찬가지로 무슨 축 대칭시키면 x축 대칭시키면 새로운 함수는 x-와 y-가 만든 함수인데 이미 점에서 다 판가름이 난 거야. x 대신에 뭐 집어넣을 수 있고 x 다시를 y 대신에 뭐 집어넣을 수 있었어? y 마이너스 y 다시를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함수 자체도 어떻게 바뀐다? 마이너스 y는 f의 y 다시는 f의 x 다시라고 바뀐다. 맞습니까? 이렇게 그대로 써놔도 되지만 결국 x 다시 y 다시는 누구 위의 점이기 때문에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해석을 하면은 p 다시 x 다시 y 다시는 누구 위의 점인 거야? 마이너스 y는 fx 위의 점인 거죠. 맞습니까?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x 다시 y 다시가 만드는 자취가 마이너스 y는 fx예요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놓고 보면 마치 원래 있던 식에다가 y 대신 뭐를 집어넣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난 거다. 마이너스 y를 집어넣은 것과 같은 눈에 보이는 그런 효과가 그렇게 보일 뿐이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런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 알겠어요? 예. 그래서 얘도 박스를 쳐놓고 넘어가면 그럼 여기서 그러면 x-y-를 써도 되고 빼도 되는 겁니까? 맞아요. 써도 되고 빼도 돼요. 알겠죠?
왜 빼는 거라고요? x-y-라는 점이 이 빼놓은 식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x-y-라는 점의 자취는 빼놓은 식이다라고 보면 빼서 쓰면 되는 거고, x-y-가 만든 식 자체가 그대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붙여놓고 쓰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 대부분의 교재에는 x-y-를 띄워놓고 표현을 하죠. 그 띄워놓고 표현했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x-y-가 만드는 관계식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었고, 그 점이 그 떼어놓은 식 마이너스 y는 fx라는 관계식을 만족한다라는 거죠. P라는 점들이. 그럼 걔가 만족하는 그 관계식을 우리는 대칭 이동된 식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함수일 수도 있고 도형일 수도 있고 점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해했니? 자, 그래서 요 얘기를 y축 대칭 이동까지는 한 번 더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y축에 대해서 점 P가 이렇게 있어요. 얘 x, y라고 합시다. 우리는 이 녀석을 y축 대칭 이동시켜서 P-라는 점의 위치를 좌표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x는 마이너스 x가 됐고 y는 그대로 유지가 됐죠. 근데 이렇게 새롭게 얻어낸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놓을 수 있어요? x-, y-라고 놓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얘네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느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1번 점으로 먼저 살펴봤더니 px, y는 y축 대칭 이동시켰더니 p-x-, y-가 되는데, 그게 기존에 있던 점 x하고 y로 설명을 하면 x-는 마이너스 x가 되고 y-는 그대로 y로 똑같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 관계가 어떤 관계? x-는 마이너스 x고 y-는 y라는 이 관계가 앞으로 누구하고 누구를 찾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거다? 도형의 방정식과 함수를 찾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거다. 자, 그럼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 이거를 변형해서 영향을 주겠죠. x는 뭐가 되고요? 마이너스 x-, y는 뭐가 되죠? 그대로 y-. 그럼 이걸 어디다 대입할 거냐? XY가 만족시켰던 도형의 방정식이 fx, y는 0이었잖아요. 그 녀석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바뀌어요? x 자리에 뭐가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x-, y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y-가 들어가서 이퀄 0이라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을 만들어준 거죠. 이게 기존의 도형의 방정식을 무슨 축 대칭시켰을 때 얻어진 거다? y축 대칭 이동시켰을 때 얻어진 거다. 그러면 이 녀석을 그대로 x-, y-를 사용해서 써도 되지만 결국 x-, y-라는 p-라는 점이 누구 위에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f의 마이너스 x, y는 0이라는 도형 위에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그죠? 이거 위에 있다. 이 점이 도형의 방정식 f-x, y는 0 위에 있다라고 하면 결국 저 밑줄 긋고 있는 녀석이 p-라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위에 있는 점들을 가지고 설명한 거니까. 따라왔니? 그래서 x-, y-를 그냥 붙여놓고 얘기해도 되고 이렇게 떼놓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 교재들은 전부 이렇게 떼놓고 얘기한 녀석들이 나오더라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직관적으로 마치 어떤 일이 벌어진 거다. 어떤 관계식에서 x 대신 뭐가 들어가고 마이너스 x가 들어가고 y 대신 뭐가 들어간 것처럼 보인다. y가 그대로 들어간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새로운 점이었는데 x-, y-는 새로운 점이었는데 써놓고 나면 이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3번 함수에서도 y = fx라는 녀석을 y축 대칭시키면 이제 뭐가 되면 돼요? 우리는 y 대신 누구 들어가고 y 다시 들어가고 x 대신 뭐 들어가요? 마이너스 x 다시가 들어가서 얻어지는 이 관계식, 이게 함수를 뭐 한 거다? y축 대칭 이동시킨 거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서도 지금 그대로 박스 쳐놓고 그냥 내버려둬도 되고, 위에 있는 애처럼 얘를 바꿔서 x-y-를 편의상 떼고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요. x-y-라는 그 점이 누구 위에 다 있는 거니까 y는 f의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예. 자, 이번에는 원점 대칭 이동에 대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또 설명을 해봅시다. 자, x축과 y축과 원점이 있었는데 어떤 점 P가 x, y라고 이렇게 있었어. 그럼 선생님이 OP를 보조선으로 연결하고 P에서 A축의 수선의 발까지 이렇게 연결해봤어. 그러면 여기 나오는 직각삼각형에서 이 수선의 발에서 OH의 길이가 뭐고요? X고, 그다음 PH의 길이가 Y다라는 거 알고 있죠? X하고 Y는 지금 실사분면에 났으니까 전부 양수였고요. 이 녀석을 점 P를 원점 대칭시키면 원점에 대해서 P에서 O까지 연결하고 그 연장선상에 누가 있을 거다? P가 있을 거야. P'가 있을 거다. 그럼 이쪽에서 직각삼각형을 그려줘도 어때요? 합동이 되겠죠?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맞아요? 그러면 결국 여기를 H-라고 놓으면 OH-는 X랑 같고, 그 다음에 P-H-는 누구랑 같아요? Y랑 같아서 P-의 좌표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되는데, 이게 원래는 새로운 점 X-Y-와 기존에 있던 점 사이의 관계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세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1번 점의 대칭이동. Px, Y는 원점 대칭시키니까 P-가 되면서 결국 뭐가 됐어요? X-Y-로 표현해야 될 녀석이 마이너스 X, 뭐가 됐죠? 마이너스 Y가 됐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중요한데, 이제 한 방에 X는 누구랑 같아요? 마이너스 X-, Y는 누구랑 같아요? 마이너스 Y-. 우리는 기존의 이 XY가 만드는 도형의 방정식이 이제 2번 fx, y는 0이라는 관계식이었다면, 이 녀석이 원점 대칭되면서 새로운 점 x-y-의 관계를 찾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됩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문자 대신에 x-y-로 바꿔서 넣고 싶은데, 다행히도 점에서 그 원리가 만들어진 거죠. 이 원리를 이 관계식에다 집어넣으면 x-와 y-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좀 빠르게 이제 돼요? 그러면 얘가 f의
마이너스 x 다시 컴마 마이너스 y 다시는 뭐가 되고요? 0이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이 누구의 자취다? p 다시라는 녀석. 다시 말하면 x 다시 y 다시. 즉 뭔데? 걔가 원래 있던 점을 원점 대칭 이동한 새로운 점인데 그 녀석의 뭐가 된다? 자취의 방정식이 됐다는 얘기죠. 이 녀석의 자취니까 내가 찾고 있는 평행 이동된 아니 대칭 이동된 도형의 방정식이 얻어진 거예요. 근데 편의상 x 다시 y 다시라고 써서 어떤 관계식을 만드나 다시를 빼고 만든다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은 거니까 저 녀석의 자취에서 이제 우리는 빼버리고 f 마이너스 x 컴마 마이너스 y는 0이다라고 편의상 이렇게 써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박스를 이렇게 치고 이 녀석 그대로 알고 있어도 되고 x-하고 y-가 저 도형의 방정식 지금 박스 치고 있는 도형의 방정식 위에 있었던 녀석이다라고 해석을 했을 때 이 녀석만 남겨도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얘를 함수로 바꿔서 생각하면 함수에서는 y 이퀄 뭐가 fx가 마찬가지 원점 대칭시키면 y 자리에 마이너스 y 다시 들어가고 x 자리에 뭐 들어가면 된다? 마이너스 x 다시가 들어가서 이런 관계식이 얻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어차피 p 다시 x 다시 컴마 y 다시 얘가 누구 위에 점이라는 게 중요해요? 마이너스 y는 f 마이너스 x 위에 점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위에 점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다른 말로 뭐라고 하고요? 자취의 방정식이 됐다는 얘기고요. 맞습니까? 누구의 자취의 방정식? p 다시의 자취의 방정식이 된 거죠. 그 자취의 방정식이 우리가 바로 지금 구하고 있는 원점 대칭 이동한 새로운 함수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예. 그 다음에 y 이퀄 x 대칭 이동도 마찬가지로 또 설명을 해볼게요. 자,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고요. y는 x가 이렇게 어떤 점 p가 이렇게 x, y가 있고 원점 5가 있었을 때 이 녀석을 y 이퀄 x 대칭 이동시킨다는 얘기는 y 이퀄 x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 연장선상에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ph와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p 를 두겠다는 얘기죠. 저 p 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 p 를 모르니까 일단 x y 라고 뒀을 때 이제 이 녀석과 기존에 있던 점 사이의 관계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관계를 눈에 쉽게 보이게끔 만들 거냐라고 해서 선생님이 보조선을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을 그려볼 거예요. 5하고 p를 먼저 연결해주고 p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릴 겁니다. 걔를 우리가 i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POI라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OI의 길이가 x고 PI의 길이가 y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y 이퀄 x에 대칭 이동시킨 P'를 이용해서 OP' 연결해 볼 거고요. 다시 P'에서 Y축의 수선의 발을 하나 내려서 걔를 J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이때 선생님 비금 치고 있는 이 직각삼각형이 원래 있던 직각삼각형 POI하고 합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OJ의 길이 얼마고요? X고요. JP 다시의 길이 얼마가 됐어요? Y가 됐죠. 그러면 아까 X 다시 Y 다시라고 놨던 그 점이 기존에 있던 점으로 표현이 되면 어떻게 돼요? X, Y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X 좌표는 뭐가 되고요? Y가 되고요. Y 좌표는요? X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식이 얻어졌어요? x 다시는 x, y 다시는 x 다시는 y, y 다시는 x라는 관계식이 얻어졌죠. 다시 정리하면 x는 뭘로 바꿔 쓸 수 있고요. y 다시, y는 뭘로 바꿔 쓸 수 있어요? x 다시. 이렇게 해서 일단 찾아놓고 중요한 원리를 찾아놓고 얘를 점은 지금 찾았고요. 도형과 함수에다 적용해 봅시다. 점은 px, y가 y는 x 대칭 이동시켰더니 p 다시 x 다시 y 다시가 되는데 그들 사이의 관계를 찾았기 때문에 p 다시는 y, 뭐라는 거 알았고요. x가 된다는 거 알았고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XY가 만드는 도형의 방정식이 F의 X, Y는 0이었다면 걔를 Y는 X 대칭 이동시켰기 때문에 얻어지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은 위에 밑줄 그어놓은 우리가 이 원리를 여기다 대입해라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X 자리에 누가 들어가고요? Y 다시가. Y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X 다시가 들어가서 새로운 식이 만들어지는데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보면 된다? P 다시라는 점이 X 다시, Y 다시의 좌표를 갖고 있는데 누구 위에 있다? F, Y, X는 0 위에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해했어요? 결과적으로 나는 P'가 만드는 도형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있는 자취의 방정식은 결국 파란색으로 박스 치는 이 녀석이다. 이제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설명해도 알겠어요? 예. 이해했죠? 예.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함수 y는 fx 마찬가지 똑같이 y는 x에 대칭 이동시키면 y 자리에 뭐 들어가야 되고요? x 들어가야 되고 x 자리에 뭐 들어가야 돼요? y가 들어가서 새롭게 도형의 방정식 아니 함수가 얻어지는데 보통 이런 녀석은 구한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y를 x라는 문자에 대하여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이렇게 어떤 함수를 y 이퀄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시켜서 찾은 새로운 함수, 새로운 y 이퀄 어쩌고저쩌고가 나오겠죠? 그 녀석을 원래 함수의 역함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이제 함수를 배우면 그 안에 역함수라는 개념이 들어있는데 역함수의 기하적인 의미는 뭐냐라고 하면 여기다 참고로만 지금 한 번이라도 더 들으라고 여기다 적어놓을게요. 참고. 역함수의 기하적인 의미는 원래 함수를 y 이퀄 x에 대칭 이동시킨 거다. 뭐라고요? 그 원래 함수를 원함수라고 합시다. 원함수를 y는 x에 뭐 한 거다? 대칭 이동시킨 거다. 이게 기하적인 의미다. 알겠습니까? 네, 이거 참고로만 적어두시고요.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함수에서 배우도록 합시다. 그래서 y 이퀄 x 대칭 이동도 끝났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넘어가서 y 이퀄 뭐의 대칭 이동? 마이너스 x의 대칭 이동. 요거 한번 해봅시다. 먼저 y 이퀄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 필요하니까 x축, y축 원점 체크하고 y 이퀄 마이너스 x를 같이 그려볼게요. 그럼 어떤 점 p가 x, y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지금 현재 x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y는 양수죠. 선생님이 이 녀석을 보조선으로 5하고 p를 연결해보고
P에서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걔를 아까처럼 H라고 해보면 직각삼각형 OPH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죠? 이때 OH의 길이는 그대로 Y좌표랑 같아서 Y라고 쓸 수 있죠. PH의 길이는 뭐예요? 길이. 좌표 말고 길이는 마이너스 X라고 써줘야 되죠. 맞습니까? 예, 좋아요. 그럼 이제 길이 알았으니까 내가 점 P를 Y 콜 마이너스 X에 대칭 이동시키려면은 Y 콜 마이너스 X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 연장선을 찾으면 된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자, 연장선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P 다시라는 점이 생기죠. 이 녀석 아직 뭔지 몰라서 X 다시, Y 다시라고 둡시다. 자, 그 뭔지 모르는 녀석을 내가 밝혀내기 위해서 다시 O하고 P 다시 연결해주고요. P 다시에서 Y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걔를 J라고 합시다. 그럼 P 다시 J5라는 요 색칠하는 초록색 직각삼각형 보이죠? 그 녀석에서 그 녀석과 파란색 직각삼각형은 지금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니까 원래 있던 각이 요만큼이 서로 어떻고요? 같죠?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나머지 각과 요 나머지 각이 서로 어때요? 같고 직각을 가지고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대칭 이동시켰으니까 OP의 길이나 OP-의 길이 서로 어때요? 같죠? 그러면 얘는 직각을 갖고 있고 빗변의 길이가 같고 나머지 한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두 직각삼각형은 RHA 합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대응 변의 길이가 같겠네요. 따라서 OJ의 길이는 OH의 길이와 같아서 길이 자체는 뭐가 되고요? Y가 되고요. P-J의 길이는 PH의 길이와 같아서 마이너스 X라고 쓸 수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P-라고 하는 녀석의 점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원래 있던 점 X하고 XY하고의 관계로 바꿔버리면 P-가 X-, Y-인데 이 녀석 뭐랑 같아졌어요? X-는 좌표니까 마이너스 Y가 되고요. Y-도 좌표니까 마이너스 X를 그대로 써도 양수였으니까. 맞습니까? 예. 그래서 얻어낸 그 관계 자체가 X-는 마이너스 Y, Y-는 마이너스 X가 돼서 1번 점 P, X, Y를 누구에 대칭 이동시켰더니 Y 이퀄 마이너스 X에 대칭시켰더니 새로운 점 P-의 좌표는 X-, Y-인데 걔가 뭐가 됐다는 걸 밝혔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얘는 X, Y가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어떻게 됐어요? 동시에 다 바뀌어 있는 상태다라고 외워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 도형의 방정식을 유도해 볼 건데 fx, y는 0이라는 애가 기존의 점 P가 만드는 도형이었다면 이제 P-가 만드는 도형을 찾고 싶은 거잖아요. 뭐 한 거니까? 대칭 이동시킨 거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X하고 Y 자리에 뭘로 바꿔놓을 수 있어요? 선생님 지금 밑줄 긋는 녀석을 이용해서 바꿔놓을 수 있어요. 왜? 이거 변형하면 어떻게 되죠? Y는 마이너스 X 다시, X는 마이너스 Y 다시가 되죠. 그죠? 그 결과를 여기다 대입합시다. 그러면 얘는 F에 X 대신에 뭘로 바뀌고요? 마이너스 Y 프라임. Y 대신에는요. 마이너스 X 프라임 이퀄 뭐가 되죠? 0 이렇게 바꿔놓을 수가 있겠죠. 따라왔니? 자, 이제 여기서 더 뭐 이게 X 다시 Y 다시가 빠져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얘는 누구랑 이제 같은 거라고요, 이제 여러분? F의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는 0이라고 봐도 된다고요. 누구의 자취니까 얘가 X 다시 Y 다시가 움직이는 곡선 위에 이게 자취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함수요. Y 이퀄 fx 역시도 똑같은 방법으로 대칭 이동시키면 y 대신 마이너스 x 다시가 들어가고 x 대신에 뭐가 들어가요? 마이너스 y가 다시가 들어가서 얻어진 이 녀석. 요거 그대로 우리가 대칭 이동된 함수로 봐도 되고 다시를 떼놓고 뭘로 봐도 된다? 마이너스 x는 f의 마이너스 y라고 봐도 된다. 알겠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는 선대칭에 대한 얘기인데 x 이퀄 a에 대한 대칭 이동 어떻게 하는 거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미리 배웠어요. 그죠? 그거랑 다를 게 없어요. 이건 y축은 x 이퀄 0이었다면 얘는 일반적인 식 x 이퀄 a였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점 P가 X, Y인데 그 녀석을 대칭 이동시키면 이 X 이퀄 A에다가 수선의 발 내리고 그 연장선에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P-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자연스럽죠? 자, 그러면 이제 X-Y-라는 애를 우리가 알고 있는 값으로 바꿔서 표현하고 싶어요. 저 여기 있는 밑줄 긋고 있는 X, Y 다 알고 있는 값이고 A도 알고 있는 값이죠? 이 두 녀석의 정보는 알려진 값이란 말이에요. 이 알려진 값을 이용해서 X-Y-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항상 지금. 그죠?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바로 P와 P-의 한 가운데 중점 M이 있다라는 걸 이용해서 그죠? X 이퀄 A 위에 M이 있다라는 걸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죠. 자, 어떻게 됩니까? X-하고 X를 더해서 2로 나눠준 게 중점 X좌표인 A와 같고요. Y-하고 Y를 더해서 2로 나눠준 게 얘는 그냥 Y랑 똑같겠죠. 맞습니까? 이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Y-는 뭐다? Y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X-라고 하는 녀석을 알려진 값으로 표현하면 2A-X가 되는 거 보여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X 이퀄 A에 대한 뭐가 됐어요? 대칭 이동이 원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것도 봐봐. 변형하면은 X는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2A-X 다시로 바꿀 수 있죠. 그죠? 여기서 변형하면 Y는 Y 다시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점의 평행 이동 1번 Px, Y를 P-X-, Y-로 찾고 싶었는데 그 P-의 X좌표는 뭐라고 바꾸면 되고요? 2A-X로 바꾸면 되고요. Y-는 뭘로 바꿀 수 있더라? Y로 바꿀 수 있더라. 그래서 그런 원리를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에다가 적용을 해서 F의 X, Y는 0을 만들었다면 얘는 저런 식으로 X 이퀄 A에 대칭 이동됐을 때 X 자리에 이제 이렇게 밑줄 긋고 있는 녀석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X 자리에 뭐 들어가고요? 2A-X 다시가 Y 자리에는요? Y 다시가 들어가서 새롭게 X 다시 Y 다시가 만드는 관계식이 얻어졌죠?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써도 되지만 우리는 얘를 변형해서 결국 X 다시 Y 다시가 움직이는 도형은 뭐니까 2A-X, Y는 0 위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 녀석을 우리가 구하는 대칭 이동된 도형이다라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똑같은 방법으로 함수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y 이퀄 fx도 x 이퀄 a라는 일반적인 선대칭을 시키면 y는 그대로 뭐가 되고요? y 다시가 되고요. x는 뭘로 바뀌어요? 2a-x 다시로 바뀌어서 x 다시 y 다시 그냥 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예, 이렇게 그냥 박스 쳐놓을게요. 저 녀석은 어차피 x 다시 y 다시가 y는 f2a-x 위에 있으니까 그 녀석 찾아준 거다.
자, 이번에는 땡땡 2번으로 가서 y 이퀄 b에 대한 대칭 이동을 보면은요. 여기 p가 x, y라는 애가 있었죠. 얘를 y 이퀄 b에 대해서 선대칭시키면 그대로 수선의 발 내리고 그 연장선만큼 더 가서 누가 존재한다? p-가 x y-라고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 중점에 누가 있을 거고요? m이 있을 거고요. 누구랑 누가 알려진 값이에요? x, y라는 녀석하고 b라는 녀석까지는 다 뭐 한 값이다? 알려진 값이죠. 우리는 새로운 녀석 x y-의 정보를 기존에 알려진 값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리가 뭐라고요? x-는 누구랑 그대로 가고요. 대칭 이동시켰으니까 x랑 같고요. y-하고 y-하고 y를 더해서 2로 나눠준 게 y가 뭐랑 같아져야 돼요? b랑 같아져야 되는 거죠. 자, 요식 변형하면 y-는 2b-y가 생기고요. 자, 이제 1번. 점 봅시다. 점. p, x, y는 저렇게 y는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더니 p x y-가 될 건데 얘가 누구랑 같아요? x-는 x, y-는 2b-y가 된다라는 거. 이게 점의 대칭 이동을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형 f, x, y는 0이 y는 b에 대해서 대칭 이동 됐더니 뭐가 될까요? 바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x 자리에 뭐 들어가면 돼요? x 다시 y 자리에 뭐 들어가면 돼요? 2b-y 다시가 들어가면 돼요. 왜냐면 이 식을 변형하면 y는 2b-y 다시인데 그게 여기 들어간 거니까. 따라왔니 얘들아? 예, 그거 이퀄 0이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x-y-가 누구 위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라고요? fx, 2b-y는 0 위를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내가 대칭 이동된 점 x-y-의 자취의 방정식이 뭐냐라고 하면 그 x-y- 떼버리고 얘를 설명해 주면 된다라는 얘기. 됐어요? 예, 지금 여러 차례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이해가 되나요? 예. 그럼 만약에 이제 그 1단계하고 2단계 x 이퀄 a에 대칭하고 그다음에 그 녀석을 다시 연속으로 y 이퀄 b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 볼게요. 잘 봅시다. 어떤 점이 하나 있는데 얘가 x, y예요. 먼저 1단계를 이용해서 x 이퀄 a라는 선에 대해서 선대칭을 먼저 시켰더니 얘가 어디로 가냐면은 P1으로 가요. 또 P1은 뭐냐면 아까 배웠어. 뭐가 되죠? 2a-x, y로 간다. 맞습니까? 근데 그 녀석을 요번에는 y 이퀄 b에 대해서도 대칭 이동시켜봤어. 그러면 연장선을 그리고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누가 생겨요? P 다시가 생겨요. 자, P 다시는 그러면 원래 있던 점이 2a-x, y인데 걔를 y 이퀄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거니까 좌표가 뭐가 될까요? 그렇죠. 2a-x, 2b-y가 되죠. 결국 두 개의 보조선 x 이퀄 a와 y 이퀄 b가 만나는 이 교점이 뭐기 때문에 a, b이기 때문에 P라는 녀석이 A, B라는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 됐다는 얘기는 선대칭 두 개를 연속으로 했다는 얘기와 서로 어때요? 같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x 이퀄 a에 선대칭 시켰다가 다시 y 이퀄 b에 선대칭 시키면 한 번에 a, b에 대해서는 점대칭 시키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이 이제 새롭게 얻어진 x-w가 뭐가 되는 거죠? y 다시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방법은 x-하고 x를 더해서 2로 나눈 것이 뭐랑 같고 a랑 같고 y-하고 y를 더해서 2로 나눈 것이 뭐랑 같다? b랑 같다라고 놓으면 x-는 뭐가 되고요? 2a-x, y-는 뭐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어요? 2b-y다. 이렇게 바로 그냥 찾을 수 있어요. 선대칭 두 번 연속으로 안 하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도 세 가지에다 적용을 해보면은 점 P, x, y를 a, b에 대해서 점대칭 시켰더니 새로운 점 P 다시는 x 다시, y 다시인데 걔가 기존에 알려진 값으로 표현을 했더니 뭐가 됐다고요? 2a-x, 2b-y가 됐다고요. 알겠죠? 자, 여러분이 집에서 억지로라도 외워야 될 거를 선생님이 한 번 더 지금 암기시켜 드린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들으세요. 알았죠? 자, 도형이요. f, x, y는 0이라는 녀석이 이제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은 x 대신에 뭐 들어가야 되죠? 요식을 변형하니까. x는 2a-x 다시, y는요. 2b-y 다시. 그래서 요렇게 변형한 녀석을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봤더니 얻어진 도형의 방정식 뭐더라? f, 2a-x 다시, 2b-y 다시는 0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x 다시, y 다시는 누구 위에 있다? 2a-x, f에 2a-x, 2b-y는 0 위에 있다. 그래서 얻어낸 이 방정식, 얘가 새로운 자취의 방정식이 되더라. 대칭 이동한 자취의 방정식. 알겠습니까? 함수도 마찬가지. 함수 뭐를요? y 이퀄 fx를요. 그죠? 아이고. a, b에 대해서 뭐 했더니 점 대칭을 시켰더니 y 대신 뭐 들어가고요? 2b-y 다시. x 대신 뭐 들어가요? 2a-x 다시. 자, 그러니까 결국 x 다시 y 다시는 누구 위에 있는 거라고요? 2b-y는 f의 2a-x 위에 있어서 이 녀석을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이다 보면 되는 거예요. 새롭게 얻어낸 도형을 원래 있던 함수를 뭐해서 점 대칭시켜서 얻어낸 새로운 함수가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선생님이 자취의 방정식을 구한다는 그 원리 하나만 가지고 여기까지 다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그 패턴을 보니까 이제 자취의 방정식을 적용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예, 이렇게 그냥 한 가지로만 알아두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네.